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의 내장으로 섭시다 신바람 강의 제 9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행동, 운동, 그러니까 과거에도 쭉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람은 이제 5개의 오감, 감각이나 시청각 또는 신체 접촉이라는 촉감이랄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경험 같은 거 그런 것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대뇌로 이제 모아지잖아요. 대뇌에서 이제 성찰을 하고 이제 따져보고 분석을 하고 통합도 하고 생각하고 이게 능력이 풍부해야지 제대로 행동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자꾸 개입돼야지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언행일치란 말이 있잖아요. 언행일치.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따로따로면 이게 이 시스템이 오작동이 생기는 거죠. 자기도 양심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제대로 수월하게 이제 물이 흐르듯이 우리나라 이제 유교회나 노자에서는 그렇잖아. 물을 흐른 대로 이치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머리 생각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작동이 생겨가지고 자꾸 이제 불안감이 생기다든가 자유스럽지 못하다든가 이제 흐리멍텅하게 일을 처리한다든가 또는 양심을 속인다든가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운동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행동. 그러니까 통합하고 성찰해서 어떻게 해서 결단력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액션을 취한다. 먼저도 자꾸 이야기했죠. 말하고 쓰는 것 자체가 운동입니다. 말하고 쓰는 것, 그 자체가 근육, 운동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연결이 돼야지 그게 제대로 표현이 되고, 그런데 이제 창조적인 생각이나 또는 바람직한 것이 그런 배움의 자세랄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속임수가 없이 자꾸 왜곡시켜서 자꾸 땀만 먹고 왜곡시키고 그러면 이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사회에서 일본 국민성이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위적으로 자꾸 고쳐서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그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게 고차가 돼 가지고 이제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또 그것도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하튼 딴 사람한테 국가나 사회에 상대방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그게 너무나 고차가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융통성이 없어지면 창의력이 발달되지를 못하죠.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만 많이 하고 행동에 나타내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우리 주위 사람들 다 알잖아요. 저 친구는 말만 좋지 말이죠. 행동하는 것은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 제가 우리 산업사회에 기업사회에서도 그 신용이 잘 도덕적인 이제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가 안 됩니다.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에서도 교수는 이렇게 하고 부모는 이렇게 하는데 자식들은 보면 자기도 거짓말하네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뇌가 많이 발전됐어요, 어린애들도. 그래가지고 바로 지적을 한다고. 우리 엄마 맨날 거짓말 한다고. 전화통을 대고. 운동을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정주영 씨가 항상 내가 예를 들었는데, 그거 해봤어? 여기까지가 이제 생각만 하면 아무 소용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짓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해야 된다고. 아,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 점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해야겠다. 그러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와야지 이게 총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뇌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문명이랄지 인체의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거짓말이 없어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흐름이나 혈액순환이나 근육이랄지 감각이랄지 거기에 그대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거지, 그걸 조금 삐딱하게 거짓이 들어가면은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신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자꾸 신뢰가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놔두고 말이지. 맨날 불평만 하면 못해요. 자기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정의로워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진짜 공평해야죠. 말로만 공평하면 못해요. 자기 이익을 찾아서 행동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문제지만 기득권자가 예를 들어서 설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기득권자가 이제 설선수범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든가 그럴 처신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회가 누구를 따라서 움직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웃을 봐가면서 살아야 된다, 공동체 의식을 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액션을 취해서 진짜 봉사 활동을 뭐 열심히 한다든가, 하여튼 그 도와서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 그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그래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계속해서 교육, 자녀 교육, 기득권자의 행태. 예를 들어서 잠깐만 얘기하면 유럽 사회에서도 골치를 아프게 한단 말이죠. 교육 문제, 노사 관계, 또 정치가 좀 개판이라고 한다든가 전부 다 불평이 많아요. 그렇게 선진국인 구라파 세계에서도 사회주의가 어찌냐, 자유가 어때네, 자꾸 불평이 많고 자기들의 이제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고, 이거 좀 한계가 부딪힌 것 같다, 피로해서 못 살겠다. 종종 이제 사회가 참 이게 뻐걱뻐걱 잘 안 돌아가잖아. 코로나 그런 사태만 봐도 유럽에서는 이제 일정한 따라주는 집단적인 공동체 의식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역시 문화 의식이 우리나라가 더 집단 의식 중에서 서로 공감하고 이제 저력, 서로 보탬하고 공동체 의식이 좀 요사이 더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칭찬을 하고 그러는데, 여튼 뭐가 됐든지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잘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자아 자부심을 많이 잘 한다는 것은 결국 가서는 뇌의 자기의 흐름, 자아에 대한 것, 자부심에 대한 것을 흐름을 위장하면 안 됩니다. 항상 위장하면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아 실현을 한다든가, 자아를 깨달은다든가, 또는 자부심을, 진짜 자부심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로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지 그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개인적인 자부심이랄지 그런 것들이 서양에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거짓이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꾸 이제 꾸며대는 거다 있고. 그래서 서양 선진의식 구조라는 것이 양심에 따라서 선악 원칙을 잘 지키고 딴 사람한테 사기치지 않고 근데 이제 결국은 서양도 이제 동양의 공동체 의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살기에 고단하고 그러니까 뭐 동양에는 뭐 특별한 것이 있나 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도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뇌는 대뇌의 내부에서는 이 외부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비교를 하고 외부에서 오는 자기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자극이랄지 이런 것을 내부에서 이걸 자꾸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자존심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존심. 자존심은 상당히 조금 레벨이 낮은 차원의 자부심이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 내부에 외부의 돈하고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또는 비교 대상하고 관계없이 자기 뇌 속에 이 내부의 힘이라는 것이 먼저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전두엽 통합 피질이 있잖아요. 뇌 속에. 거기하고 관련되는 것이 내부의 동기. 우리가 내부 동기, 외부 동기란 말을 했잖아. 외부에서 자존심 상하게 하니까 내가 오기를 부려서라도 내가 성공해야겠다. 자,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기업을 꾸려나가고 자기 양심적으로 도전정신,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캐릭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대내에서 잘 관장하고 키우고 그러는 것이 이제 변화를 동기부여를 잘하고 거기에서 내가 잘 작동할 수 있게 내부적인 이제 추상적인 가설이 많이 이제 관여를 하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성찰적인 거 하고 객관적인 관조를 잘 해가지고 변화를 시도한단 말이죠. 여기서 변화를 잘 시도를 하면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결국은 행동의 피드백에 의해서 항상 반면교사로 배우잖아. 스스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활동적인 뭐 경험이라든지 실험 같은 거 외부에서도 항상 그것을 뭐 자존심이 상한다든가 그런 것을 잘 관여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그것을 잘 내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 비교하고 돈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부의 동기 3.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도 차원이 높은 동기 부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은 굉장히 진실적으로 지적 수준이 올라가 있고 품위가 있고 세계에서 선진 의식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이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함으로써 연마함으로써 성철 스님도 되고 부처님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고 영적인 성장도 다 여기서 우러나온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안 써졌는데 저기 전두엽 그쪽에서 종교적인 계시랄지 깨달음이랄지 그런 것이 전부 다 거기서 나타난다 봐. 깨달았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의식 수준이 고양됐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깨달아 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현재의 A의 수준이 얼마인지, 우리나라에서 이 A라는 수준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스터디가 많이 되기는 되는데, 지엽적인 것이 많고, 통찰적으로, 종합적으로 제시한 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으로 어떤 비점을 우리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 수준에 어떤 것이 이 내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부 다 뇌라는 것은 광범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경험 같은 것을 많이 쌓는 것이 좋고, 여기에서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리마인드를 하면은 객관적인 관조, 객관적,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 거, 부정적으로 비교를 하고 돈에 대해서 뭐 자꾸 관여를 하고 그거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관적인 몰입, 내부에서 이제 몰입을 할 때는 내부에서 관여를 하는 거니까 그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거기서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각하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키호테 때까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자. 자기가 이제 동키호테 때 같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벌써 행동을 먼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차를 보고도 저 뭐 코끼리다고 하면서 말이지, 적군이 온다고 그러면은 행동이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동키호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이게 순탄치 않고 좀 이상하잖아요. 생각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키호테라는 그런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여하튼 유명하잖아요. 서양에서는 동키호테 스타일이라고. 그런 경우는 결국은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각을 곁들여서 성찰을 하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을 할 때는 항상 탐색을 해야 되고, 이게 행동에 옮기기 전에 탐색을 해야 하고, 자기 내에서 내부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외부하고 할 때는 외부하고 토론도 하고 아는 사람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활동적인 학습, 그러니까 실험을 해본다든가, 그렇게 보면 확인되면 이렇게 하자. 실험을 이제 과학에서는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든다든가 치료제는 항상 그러잖아요. 이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내잖아요. 이것을 다시 환자한테 주입을 시킨단 말이죠. 이것이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 일상검사,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환자한테 이게 해독하느냐, 해를 끼치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환자들한테 주입을 하면은 거기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제 밝혀내는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대치 상태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항상 활동적으로 실험과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상품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된 무의식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은 습관적으로 항상 했던 일을 자동적으로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면 칫솔질을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뭐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감각, 뭐 경험이나 뭐 오감을 통해서 통합해가지고 운동 칫솔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은 이제
자동화된 무의식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는 정신학적으로 그렇게 다 설명을 하면은, 이해를 잘 함으로써 변화를 쉽게 일으키고, 변화를 쉽게 일으킴으로써 우리가 또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할 수 있다. 다 연결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사실 저 강의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아주 그 연관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아기자기하게 들추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 그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식을 먼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잘 이제 이해를 하고 통합을 하고, 그래서 각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높으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도 이런 걸 알면은 정말 외국 사람들이, 선진국 국민들이 그런 한국 사람을 보면 눈이 둥그레가지고 그러냐고 말이죠, 진짜. 근데 나의 지금 현재의 생각은 그 지식이라는 것이나 의식이 빨리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5%, 10%만 조금 이제 효과가 있으면 그건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더더구나 공부가 됐든지 독재 국가가 됐든지 아무리 푸시를 하고 그냥 강압적으로 해도 효과가 안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스스로 깨닫고 알고 탐구해서 이게 결과를 낳는 것이 그게 진짜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튼 오늘 강의는 너무나 깊이 들어갔는지 어떤지 한번 상당히 내가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데 더 좋은 책도 있을 거고 더 좋은 아이디어나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네내과 김상모 원장입니다.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3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역시 저번 강의에 이어서 한국병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피해의식, 역사적 항과 내부 갈등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의식구조가 단점으로 이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누적된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뇌 구조가 바뀌는 거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전개됐다. 그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러면은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조급증이 자꾸 생기고, 여기서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 파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6가지 한국병을 하면은 이제 모든 나쁜 의식 구조를 설명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해도 빨라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심층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하도 많은 한국병이 많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나쁜 국민성, 나쁜 의식구조는 부정적인 자아 방어가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자꾸 열등감이 잘 생긴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연약한 자아 자부심이 있어서 자부심이 없이 소심이가 된다든가, 주체성이 약하다든가, 주도력이 이제 약화된다든가, 주체성이 약해진다든가, 사대주의가 생긴다든가, 아부근성이 많아지고, 거부 갈등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노사분기도 결국은 이런 한국병에 의해서 누적이 돼 가지고 그렇게 격렬하게 서로 주장하고 대결하고, 그래서 국가의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파 싸움이 아주 세지고 말이죠. 내 탓, 남의 탓, 그게 불분명해지고요. 정서 불안이 동시에 있으며, 체면, 과시,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무기력하고 의욕 상실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국민성이 이제 이게 고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한국병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조급증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아의식도 왜곡이 돼가지고 맨날 이제 뭐 변명도 잘하고 핑계도 잘 하고 남의 탓, 사회 탓으로 조상 탓까지.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면 항상 자기 탓은 안 하고 남의 탓만 하거든요. 그런 병적인 의식 구조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성이 되면은 이제 결국 가서는 자아 자부심, 이제 세 번째 한국병이 자아 자부심이 아주 약하다, 자신감이 없어진다, 주체의식이 약한다. 이게 이제 한국병의 이제 네 번째 이제 소속되는데, 이 한국병이 이제 그렇게 감정 조절을 잘 못하면은 교통사고도 잘 나고, 안전사고가 항상 흥청망청, 성인병 증가, 뭐 부모의 그 애들을 가르치는 극성주의, 뭐 극단주의, 그리고 부정적으로 서로 싸움질하고 비난하고 공격적이고 거친 언행을 일삼고, 이제 극단주의로 항상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포기를 하고 도전 정신이 약화되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동시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제 한국병은 인도주의도 약화되고, 가치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에 이제 충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는 마음이 비우지 않기 때문에 욕심덩어리가 돼가지고 항상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말이죠. 그런 나쁜 의식구조를 발생시킵니다. 그 자기 제일주의,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든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배려감도 굉장히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나 사회 현상들이 굉장히 상막연이고요. 그러니까 정신문화가 저질이죠. 수준이 낮은 거죠. 선진국에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입장과 이익과 의견에만 급급하고, 남의 의견이나 이익이나 입장을 이렇게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역시 좋은 가치관을 중요한데, 뭐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리더가 아닙니까? 믿음, 사랑, 희망, 용기, 절제, 성실, 인내심, 배려, 동정, 행복감, 열정, 인도주의와
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 솔직한 거, 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긍정적 태도, 봉사, 관용, 자연과 예술의 감각이 높아지고 정의감을 나타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주 악화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인도주의와 가치관, 이게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병의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3가지는 한통속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원인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누적된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 부정적인 의식구조죠, 한국병이. 이제 이렇게 3가지가 나빠지면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6번째가 이게 악화가 됩니다. 이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자부심이 자꾸 나빠지는데, 이 자부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아이템인데, 예를 들어서 서양 선진국에서는 강한 개인 자아와 자부심, 양심, 수치심, 죄의식 같은 것을 책임감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태도, 자유와 노동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자부심이 있는데, 이제 동양 사회에서는 이제 개인 자부심보다도 집단 자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집단 자의식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를 좀 맺어가면서 공동체 의식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개인이 이제 모든 이제 도덕관념, 양심, 원칙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지만은 동양의 그 자아란 것은 도덕이나 양심을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감안을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정신으로 발전하는 그런 도덕 시스템이 좀 다른 거죠, 그게 서양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건 동양하고 서양은 이 시대에 동양하고 서양의 의식구조를 융합해서 좋은 것만 이제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동양하고 서양하고 조금 믹스를 잘해가지고, 거기 일본에서는 이제 물질 문명은 많이 발전되고, 이제 군사, 과학, 그런 분야는 많이 발전됐죠. 근데 정신문화는 상당히 지금 발전된 것이 별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개인주의 사상이나, 먼저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상당히 이제 개방적이고 뭐 그런 것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개인의 마음의 여유도 더 생기는 것도 같고. 근데 이제 일본의 지도자는 또 다릅니다. 일본의 백성하고 일본의 지도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분간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의 가치관이 중요한데, 도덕적인 가치관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팽개쳐 버린 거예요. 다 나쁘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취사 선택을 해서 발전하고 이게 개량을 하고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유교 사상은 다 나쁘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혼란스럽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 교육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교육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서양 그 의식구조의 에센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존엄성, 개인적인 자유, 선택, 책임, 그런 것이 우리 의식구조에 심어지질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의식구조가 조금 이제 선진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는 지금도 혼란 상황에 있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더 발전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넷장으로 삽시다. 이 자부심 이걸 하나를 가지고 끌어서 이걸 나머지 5가지 한국병을 이제 완화시키고 개량하고 더 좋게 만든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초기에 한국병을 창출했을 때도 내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잘 발전시키고 하려면은 한국병의 치료에 있어서 벌써 27년 전입니다. 한국병에서 한 가지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 공적인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교육을 시작하자고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뭐 세월이 흘러서 누가 내과 의사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공감도 끌어내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랬으면은 이제 저출산도 벌써 한 20년, 30년 전에 다 그 기본이 다 좋아졌을 텐데, 뭐 좋은 것이 있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해볼 수가 있나요? 근데 용기를 내 가지고 어려운 강의고 깔깔깔 웃어대는 강의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의식이나 정신문화나 예술과 모든 이제 정신 수준이 아주 좋은 것을 서로 자랑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딴 국민들이나 선진국들이 우리를 박수 쳐주고 본받고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고치를 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계속하는 이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음 강의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입니다. 넷장으로 삽시다. 심보란 강의 제 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번